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수업 시작합니다. 들어오세요. 오늘은 과거 기출문제 2016년도 1회째 문제를 풀어갑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어떤 문제든 간에 3초 만에 풀 수 있게끔 그런 논리적 사고와 그다음 로직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이 따로 트레이닝을 하셔야만 합니다. 지난번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갈게요. 2016년도 3번 문제입니다. 독일 경제냐? 독일 경제는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독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벤츠, 아우디 뭐 이런 자동차들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잘 만들잖아요. 게다가 뭐 면도기도 다 독일 면도기 아니에요.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독일하면 정말 물건 끝내주게 잘 만들잖아요. 그렇죠? 1번 그 유타카나 토치, 그 다음에 온나나 키고 이건 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농업대국이야. 농업대국이 아니지 독일이. 그 다음에 2번은 고품질인 공업제품. 얘네 그냥 안 읽어봐도. 그렇죠. 3번은 주지치대 샤카이부쇼. 선진국이니까 충실하게 이렇게 사회보장이 잘 돼 있겠죠. 슈세리츠라고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일본 사람들도 이거 슈세리츠라고 읽는 분들 있어요. 상당수 있어요. 슈쇼리츠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슈쇼리츠. 슈쇼리츠라고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슈쇼리츠가 타카크. 그 다음에 출생률이 높고, 그 다음에 그 세이산년齢人口가 히리츠가 또 조쇼시테. 출생률이 낮죠, 독일은. 기본적으로. 선진국들은 출생률이 다 낮습니다. 슈쇼리츠가 히크이 데스. 4번. 시갱, 그다음天然ガス, 이런 천연자원들과 이런 코토스르 시갱 가격대 우르오 시갱. 이건 무슨 중동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원 가격으로 우르오. 되게 나라가 윤택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중동 국가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해도 여러분 풀 수 있어요. 그렇지? 지원이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좀 공부한 분들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카케노 가정의 경제활동에서 케이자이 카츠도 니칸스를 기술도시대 기술로서 맞는 걸 고르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제가 호황이래요. 그러면 가계의 저축이 이거 증가하겠죠. 전 국민의 소비 지출이 소비가 늘겠죠. 이게 틀렸죠. 돈이 많아지고 경제가 호황이면 점점 돈 쓰는 사람들이 많겠지. 그래서 이런 것도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2번 소득세요. 쇼토크제. 소득세가 는대요. 증가만돼요. 그랬을 때 소비 지출은 증가하냐? 세금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돈을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져? 말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지.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간단해요. 그렇죠. 소득세가 증가하면 어떻게 돈이 소비하는 지출이 이렇게 많아집니까? 떨어지겠죠. 3번. 그렇지, 당연히 이거 너무 쉽잖아. 눈을 의심하고 있어 다들 우리 학생들. 그렇지. 이따위 문제들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이런 문제들이 55% 나왔다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시면 안 돼요. 나머지 50%는 암기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 문제를 풀어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경대, 교토대, 히토츠바시, 와세다, 케이오, 조치 이런 데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자, 3번 이般이 쇼토크 오해도. 자, 소득이 많을수록 가계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이 식비의 비율이 감소한대요. 그렇지. 내가 100만 원을 벌었을 때는 100만 원어치 먹을 수가 있어. 근데 내가 1억을 벌어. 그럼 1억 원치 내가 먹을까? 아니지. 그럼 점점 좀 떨어지겠지. 내가 무슨 뭐 먹방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1억 벌면 1억을 다 그 식비로 지출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죠. 4번 가정의 그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이 부동산이 가격이 상승한대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소비 지출은 올라가겠지. 내 부동산 값이 오르고 주식 값이 오르면 돈 사람들 펑펑 쓸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지금 부자가 되고 있는데 왜 감소되겠어?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나도 와세다 키워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에요. 암기도 분명히 얘기지만 암기도 충실히 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암기에 관련된 거는 거의 3개월 정도 종합 과목 책 한 권만 달달달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계속 2016년도 2회차도 출제됐지만 여러분들 이 주식 관련 문제는 계속해서 출제가 됩니다. 반복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 문제를 풀어가면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주식 문제들은 계속 나오는구나.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건 좀 더 좀 조심히 좀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아마 들 겁니다. 자, 12번 들어갑니다. 주식에 관련된 그 설명으로 맞는 걸 고르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자, 1번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거는 개인의 한에 있다. 그래서 법인은 주식을 보유할 수가 없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틀렸죠? 예. 법인도 다른 회사의 주식, 그러니까 이 법인은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거죠. 예. 주식회사가 또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같이 살 수도 있어요. 법인도 인간입니다. 법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이제 회사인 건데,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명예훼손을 당하면 회사가 명예고소를 하잖아요. 법적인 인간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법인들도 분명 회사들도 다른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근데 2번은 자, 주가,株가라고 하죠.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는 무관계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면 당연히株가가 오르는 거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죠. 그래서 2번은 아웃. 3번. 자, 기업은 그 실적이 나쁠 때는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맞죠. 네.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배당을 합니까? 기업의 실적이 나빠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주한테 배당이 시와레나 것도 말을 지불할 수 없다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들어가겠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 투자가가 주식을 갖고 있는 이 투자가가 이제株主, 주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주총회에 출석할 의무를 갖고 있다. 아니에요. 주주총회는 뭐 임의입니다.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무슨 학교도 아니고 무슨 회사가 야 주식 갖고 있는 너 다 와, 우리 회의할 테니까 강제로 와, 안 오면 다 주식 뺏을 거야, 이런 얘기 못 해요. 당연히 이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주주총회는 가든 말든 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무란 말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4번 틀린 거죠. 기모티. 예, 그 다음에는 카와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환율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너무너무 간단한 산수 문제입니다. 산수 문제.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되고, 항상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달러로 계산할 거냐, 엔으로 계산할 거냐, 여기서 유로인데 유로로 계산할 거냐, 여러분들 그 기준만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문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카와세 수업하는 행동, 즉 그 환율의 변동은 기업의 수익에影響を与える. 자, 기업의 수익에 영향을 줍니다. 당연하죠. 환율은 기업 수익에 영향을 주겠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당연하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기업이, 어떤 아루라는 건 어떤이라고요? 어떤 기업이 내년에 라이키 다음 해에 이건 경제나 회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라이키라고 하면 다음 회계 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로갱, 그러니까 유로를 쓰는 나라에서 업적 예상을 했는데 거기서 현지에서 우리에게 매출이 5억 유로래요. 자, 현지예요. 현지 적을게요. 그냥 현지 5억 유로래요. 근데 그때 소떼 카오세 레이터가 이치로 약간 20엔이래요. 그러니까 N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5억 유로니까 얼마예요? 여기다 저기 120 곱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600곱, 그죠? 예, 600곱 됩니다. 예.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뒤에, 즉 바로 이제 그 해가 됐어요. 근데 실제 결산을 했대요. 돈이 얼마나 벌었는지 실제로 계산한 거예요. 했더니 예상과는, 우리에게는 예상과는 똑같대요. 현지예요. 현지 매출은 똑같아요. 그랬는데 현지 매출이가 5억 유로라고 했죠. 5억 유로는 맞아요. 근데 뭐가 변했냐? 카와세 레이터, 즉 환율만 바뀌었어요. 환율이 얼마야? 140엔이 됐대요. 그러니까 내가 5억엔 벌었으니까 140엔이니까 얼마야? 700, 이걸 N으로 바꾸면 700억엔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N으로 환산하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당초 토쇼의 요소, 당초 예상과 실제 업적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예상이죠? 예상은 600억엔을 계산했는데 실제는 700억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과 실제 나온 거는 100억엔이 증감한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그냥 단순히 숫자 약간 살짝 계산해서 곱셈 정도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은 항상 어떤 기준을 두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25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웨버가 얘기를 합니다. 지배라는 것은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정당성이라고, 그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거는 그 세 개로 분류가 된대요. 그 중에서 지배자가 갖고 있는 초인적 능력과 자질에 의한 지배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배자가 어떤 엄청난 능력, 그리고 엄청난 성격, 엄청난 자질이 있대요. 이거에 관련돼서 적당한 것을 고르세요라고 나왔는데, 키워드만 보시면 됩니다. 초인적인 능력, 초인적인 능력.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질이라는 것은 성격이라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능력, 성격 뭐 다 포함되는 말이긴 하죠. 여기에 관련된 지배는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무력적 지배라는 거는 사람들을 총칼로 위협해서 내가 권력을 잡는 거죠. 이번 미얀마 군부 테러가 쿠데타가 그렇죠. 국민들을 총과 칼로 무력으로 제압을 해서 지배를 하게 된 거죠. 이건 미얀마가 이제 그런 거니까 절대 아니고. 그다음에 전통적 지배란 거는 뭐 예를 들어 내 아버지가 뭐 대통령이었어. 그다음에 그 아들들도 뭐 대통령이 된다거나 어떤 정치인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뭐 세습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세습이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3번은 합법적 지배라는 거죠. 합법적 지배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제 지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게 어떤 특출된 능력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떤 법적인 문제죠. 4번 카리스마적 지배를. 얘죠. 약간 성격이나 자질적인 거는 저 새끼 카리스마 있어.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를 따르는 거야. 뭔가 달라. 멋있어. 카리스마 있어요. 한국말로 얘기했을 때 우리 임창정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저 딱 봐서 여자한테 막 야 왼쪽 가면 설렁탕집 있어요. 그 저는 딱 근처 그러면서 존나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김어디 자냐? 잠이 와? 지금 대학 가는데. 마지막 우리 법 좋아하는 거 우리 법 지원이 법 좋아하지. 그래 법 좋아하니까 한번 보자. 같이 다 봐봐. 지원이한테 문제 낼 거야 이거. 일본국 헌법 제20조. 나도 몰라. 이씨. 내가 변호사야? 내가 일본국 헌법 21조 내가 왜 암기해? 근데 거기에 적혀있어요. 아주 친절하게. 검열, 캥해즈란 말이 적혔어요. 검열의 검은 검사한다, 체크한다. 열은 열람한다. 그러니까 본다는 거예요. 열람이란 거예요. 열람하는 거, 보는 것을 검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들 알잖아, 검열이란 거. 그렇지? 검열. 사전 검열이라고 하잖아. 방송국에서 어떤 기사가 나가기 전에 행정부, 정부에서 이것을 검사를 해서 이건 기사로 내보내지 마. 이렇게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사를 내보낼지 안 내보낼지를 정한다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 이런 것들. 그렇잖아. 그렇지?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검열을 금지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잖아. 뭐야. 특히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검열을 금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16년도 1회 문제 여러분들 이렇게 로직을 갖고 논리적 사고만으로 이렇게 그리고 독해만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략 55%가 출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연락이 암기를 했어. 3개월 동안. 그래서 나는 만점 맞을 수 있어. 다 암기했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암기 문제가 아닌 독해와 로직을 갖고 푸는 문제들이 이렇게 절반 아니면 적게 나오면 40%인데 이 문제들 여러분을 풀 수 있게끔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물론 암기도 필요하지만 한 2개월 정도 암기가 끝날 때쯤에는 그 다음 무조건 과거 문제를 연락이 푸셔야 돼요. 지금까지 시중에 나온 과거 문제가 진짜 한 20회치는 있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 그 인터넷으로 다 다운도 받을 수 있어. 심지어 이재우.com 들어가면 한 2016년도부터는 종합 과목들이 다 공짜로 뿌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다운받아서 문제 푸시면 돼요.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을 해서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2016년도 1회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